연간 2,100조 원. 2026년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책정한 이 압도적인 액수는 지구상 국방비 지출 2위부터 15위 국가의 예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미중 패권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세계 평화 유지라는 명분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2024년 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핵심 지표는 80%와 0%라는 두 숫자로 요약됩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을 단 한 척의 항모 타격단으로 봉쇄할 수 있는 물리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편 서방의 이외 지역의 직접 개입 지수는 0%에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에너지와 핵심 광물의 해상 통로를 완벽히 장악하여 적성국을 지정학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는 자원 요새화 전략의 완성입니다. 매일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야만 국가 기능이 유지되는 중국에게 미국이 설계한 이 새로운 체스판은 거대한 에너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14억 인구의 생존권이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수로에 저당 잡힌 상태에서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밀한 압착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브리핑이 그려낼 8단계의 전략 지도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이 거대한 체스판은 총 8개의 결정적 노드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물리적 자원 봉쇄 전략을 시작으로 제조업의 뇌를 장악하는 피지컬 AI의 실체, 과거의 치명적 실책이었던 정제 공정의 외주화, 그리고 위성망을 통한 정밀 질식 작전인 제네시스 미션을 차례대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자원을 화폐로 통제하는 달러 패권의 알고리즘과 해상 물류에 숨통을 쥐는 마이크로 초크 포인트, 시스템 붕괴 시 한국이 직면할 파멸적인 블랙스완 데이터와 최종 생존 프로토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8개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왜 판세가 이미 기울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은 철저하게 자원 통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일 약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며 그중 80% 이상이 동남아시아의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미국은 이 경로의 핵심 거점마다 정밀 타격 자산과 탐지 자산을 배치하여 필요시 언제든 중국의 에너지 산소 호흡기를 떼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지대를 하나의 자원 요새로 묶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외부 자원 없이도 100년 이상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구걸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동안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며 적성국의 물류 선단을 감시하는 데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적 에너지 안보 구조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를 갈라놓은 결정적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봉쇄를 완성하는 기술적 실체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제조 공급망의 완전한 내재화에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국경을 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종언을 고했습니다. 현대 제조업의 핵심 수율은 더 이상 인간의 숙련도가 아니라 0.1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센서 퓨전 기술과 피지컬 AI의 공정 제어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상용화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2세대 로봇은 단순한 기계적 보행을 넘어 15만 시간 이상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악한 공정 환경에서도 99.9%의 수율을 유지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분석하면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 패턴 형성 시 발생하는 열변형을 인공지능이 펜토초 단위로 계산하여 레이저 출력을 미세 조정하는 이 기술은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3% 미만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내 공장 건설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실물 제조업 기반이 없는 국가의 인공지능은 물리적 세계의 역학 법칙을 학습할 데이터를 얻지 못해 결국 소프트웨어적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데이터 격차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제조시설을 보유한 국가만이 인공지능에게 물질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래자원 통제권이 디지털 세계가 아닌 실제 물리적 공장 안에서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조립공장 역할에 머무는 동안 미국은 그 공장을 돌리는 두뇌와 근육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과거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역사적 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부터 자행했던 오염의 아웃소싱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방 국가들이 히토류 채굴 기술이 부족해 중국에 의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히토류의 화학적 특성상 란탄족 16개 원소는 원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용매 추출 공정에는 막대한 양의 황산과 염산이 투입됩니다. 고순도 히토류 1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2,000톤의 강산성 폐수와 방사성 찌꺼기 처리를 피하고자 미국과 유럽은 이 독성 공정을 중국의 통째로 넘겼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자국의 토양을 희생하며 정제 공정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렸고 이를 첨단 산업의 강력한 무기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이 역사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부의 미개발 광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며 열리는 북극 항로는 중국의 퇴로가 아니라
미국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지하 UK 갭을 통해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고 35조 달러 가치의 북극 자원을 독점하려는 새로운 전선입니다. 특히 그린란드 지하에 매장된 너듐융과 디스프로슘의 추정 매장량은 중국의 독점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체스판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는 제네시스 미션이라 명명된 보이지 않는 디지털 봉쇄망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스타링크 위성망과 팔란티어의 고담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동하여 전세계 모든 유조선의 흘수선을 추적합니다. 중국이 제재를 피해 베네수엘라나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옮겨 싣는 그림자 함대의 국적 세탁 행위는 이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100% 식별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본질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기술적으로 잠그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전세계 항만에 투자한 자산을 지정학적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게 미국 금융망 재진입을 미끼로 비밀 협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뿌린 수천조 원의 인프라 투자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고도의 화폐 금융 전쟁입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뚫어놓은 모든 물리적 길목에 미국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검문소를 세웠으며 이것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적성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산소 공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기술적 질식 전략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리적 디지털 봉쇄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가운데 미중 패권 전쟁의 최종적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금융의 알고리즘입니다. 실물 자원이 단순히 원자재로 거래된다는 고정관념은 현대 금융공학의 관점에서 철저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는 달러라는 디지털 신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화폐의 파생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융무기 체계의 핵심은 단순히 자금을 동결하는 수준을 넘어 자원의 화폐화 과정을 원격 제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페트로 위안화 체제가 글로벌 결제 비중 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된 이유는 위안화의 유동성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원유 거래 가치 산정 모델이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담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의 지정학적 가이드라인을 이탈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의 자원 수출 대금을 예치하는 해외 계좌를 기술적으로 격리하는 디지털 라벨링을 실행합니다. 이는 자원부국이 아무리 많은 광물을 채굴해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순간 해당 자원의 유동성이 즉각적으로 0에 수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보유한 3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 중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미국의 금융제재 알고리즘 한 번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습니다. 자원 전쟁의 최종 승패가 광산 현장이 아닌 뉴욕의 서버실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이번 전쟁의 결론이 이미 미국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금융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금융적 통제력은 지리적 급소인 마이크로 초크 포인트라는 물리적 실체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광활한 대양이 아니라 불과 수킬로미터 폭의 좁은 수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략가들이 분석하는 실제 데이터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병목 현상이 특정 좌표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표적인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의 최협부, 필립스로는 북위 1.25도, 동경 103.5도에 위치하며 그 폭이 단 2.8km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단 한 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좌초되거나 물리적으로 차단될 경우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인도네시아 롬복 해협을 돌아가는 3,500km의 우회로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선박 한 척당 운송 비용의 45%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박 회전율을 25% 이상 감소시켜 공급망 전체에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을 주입합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의 핵심 수원인 같은 호수의 수위가 기후변화로 인해 기준치보다 1m만 낮아져도 미국 동부의 셰일가스를 실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통과 가능 중량은 15% 이상 강제 삭감됩니다. 미국이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시도하던 중국 자본을 기술적, 외교적 수단으로 축출한 이유는 이 미세한 지정학적 스위치를 장악하는 자가 전세계 에너지 수급의 온오프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항구의 입항 규제나 수로 통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적성국의 에너지 혈맥을 초단위로 제어하는 정밀한 물리적 압착기입니다. 만약 이 정밀한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랙스완 데이터는 우리가 대비하는 수준보다 훨씬 파괴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싱크탱크 CSIS의 최신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해상 교통로가 단 90일간만 마비되어도 한국의 GDP는 즉각적으로 12.8% 폭락하며 제조업 가동률은 20% 미만으로 추락하는 산업적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력 비축유 91부는 통계적 착시일 뿐 실제 공학적 분석은 전력망 유지에 필수적인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14일만 중단되어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60%가 마비되는 대정전이 발생함을 가리킵니다.
이 시점부터 원화 가치는 달러당 2,000원을 돌파하며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필수적인 넝과 크립톤 등 희귀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즉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클린룸 가동은 48시간 이내에 멈춰섭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볼 때 한번 가동이 중지된 반도체 라인을 재가동하여 99.99% 이상의 이전 수율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급망 마비가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국가의 산업적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데이터 기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특정 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곧 이러한 파멸적 시나리오를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즉각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 즉 코리아 프로토콜의 핵심은 광산 소유권이라는 구시대적 집착을 버리고 기술적 자원 주권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은 자원을 가진 나라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 자원을 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정제공정의 수요를 독점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핵심 광물 산지에 단순 지분을 투자하는 대신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반 분리 정제 기술을 패키징하여 현지에 직접 이식해야 합니다. 히토류의 화학적 분리 난이도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극복하여 환경 오염은 70% 줄이고 순도는 9,9급, 즉 99.99999%급으로 높이는 정제 플랜트의 표준화를 우리의 핵심 외교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자원 수송로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해상로 봉쇄 시나리오에 대응할 물리적 생존권의 마지노선입니다. 또한 제조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피지컬 AI 전문가 5만 명을 집중 육성하여 자원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도 공장 가동 효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무인화 공정을 전 세계 거점에 배치해야 합니다. 자원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원을 통제하는 알고리즘과 공정 데이터를 독점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원을 화폐화하고 정제하며 통제하는 데이터와 지능을 가진 자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자원을 구걸하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적 수요를 무기로 세계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살아남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원전략국 브리핑을 마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브리핑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어떤 국가의 공급망 비밀 장부를 열어볼까요?